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오늘 시장을 땡길 것이면 지난주 금요일 뭔가 낌새가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미국장과 관계없이 오늘 정도 내일 오전까지 요 정도 아마 세력들이 요거 보고서 좀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이제 개인들이 털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내일 정도까지도 그냥 흔들기 정도. 그럼 이제 개인이 우수수 털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 기간이 여기서는 기간이 물량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올리고 여기 차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량 누가 받아가나요? 개인이 받아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주축하고 있어요. 어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알파제입니다. 오늘도 그냥 버릇버릇한 그런 하루가 지나갔네요.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좋은 분석과 안 좋은 분석이 있는데 이것들 구분해서 이따가 종합지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렇게 식량난주가 처음에 강세를 보이면서 갭으로 떴다가 쭉 밀리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럼 뭐냐, 결국에는 인플레, 그리고 러시아 이슈, 그리고 대만 이슈까지 이런 게 모두 해소가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왜 빠졌냐? 많이 올라서 그냥 빠진 거예요. 이유 찾지 마십시오. 지난주에도 러시아, 대만, 뭐 중국 갖가지 이유들 막 붙였는데 그런 거 의미 없다고요. 지금 그냥 많이 올라서 차익성 물량이 나오는 것 뿐입니다. 그 펀딩 자금이 좀 SG 증권으로 통해 가지고 있던 물량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그만 주식들, 유통점 없는 주식들 하한가 많이 갔는데 그것도 그냥 뭐 투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크게 여러분은 의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특히나 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로 세팅하셨던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은 그런 날이었죠. 오늘 종합지수가 1.5%나 빠졌는데 그렇게 뭐 체감적으로 뭐 많이 빠졌다? 그거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퍼릇퍼릇하다 요거를 조금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와중에 뭐 신재생 에너지 아침에 조금 떴다가 좀 빠졌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이 조금 버텨줬고, 수소가 아침에 조금 움직임이 나왔어요. 수소가 나왔다는 거는 그래도 2차전지, 또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좀 수급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움직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할 수 있고, 조선주 나쁘지 않았는데 시장 빠진 거에 비해선 조선주가 좀 덜 갔어요. 만약에 이 시장 빠지는 이유가 정말 경기 침체나 이런 게 문제였으면 얘네가 조금 움직였을 것 같거든요, 조선주가. 왜냐면 얘네가 지금 실적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얘네도 안 움직였다? 라고 감안했을 때 그러면 이제 최소한의 조정의 마무리 국면에 조금 들어갈 수가 있다. 뭐 이게 만약에 지금 빠지는 과정이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치고 다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요 처음 빠지는 하단 구간에는 거의 와간다 라고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경판을 봤을 때는 그냥 뭐 무난무난하게 다 빠졌다 이렇게 좀 이야기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남겨드린 이야기를 보면은 뭐 오늘 정도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흔들기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개별주 장세, 왜냐면 에코프로 문제들 때문에 뭐 개별주 장세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조정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우려했던 거는 4월에 안 쉬고 이렇게 4월 내내 올라가면, 지난주 이번 주 그냥 무난한 우상향이 계속 나오면 이제 5월 둘째 주쯤에 세렌 메이라고 하죠. 5월에 팔라고, 5월에 팔아라, 떠나라 그런 말이 있는데 조금 더 랠리가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4월에 먼저 쉬었거든요, 지금요. 제 기준에는 먼저 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5월 초 FOMC 지나고 나서 랠리가 좀 나올 것 같다. 여기 아랫부분 내용 보시면 이렇게. 그러면서 6월에 어떻게 할 거야, 너네? 동결할 거야? 동결할 거지? 그건 알고 있어. 그러면은 동결 몇 번 하고 그다음 금리나 언제 할 거니? 이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랠리가 5월에 좀 나올 것 같거든요. 5월에. 금리나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동결 기대감은 아니에요. 이미 동결은 한다. 동결 그래서 2번 할 거야, 3번 할 거야. 그리고 인하는 언제 할래? 이런 거에 대한 기대감. 이게 5월에 좀 녹아나서 6월 중순에 또 FOMC가 있어요. 이때 좀 코멘트를 좀 주목할 것 같다. 이러면서 경계감이 조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는 보지 말고 우리는 5월 말 정도까지, 이때까지 조금 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좀 이런 이야기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이렇게 바이오 언급하고 미국장에서도 바이오 지수가 좀 상당히 좋았거든요. 바이오테크. 그래가지고 오늘 바이오 종목들이 장초에 좀 튀려고 탁 튀었는데 에코프로가 올라오면서 바이오 지수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쥐고 흔드는 그런 키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뭐 개별 종목 장세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제가 오늘 장 열리기 전에 빠지기 전에도 여러분 아마 미국이 조금 강보험 마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오늘 시장을 땡길 것이면 지난주 금요일에 뭔가 낌새가 있었어야 되거든요. 반등에 대한 낌새가 보였어야 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에는 반등에 대한 낌새보다는 니네 한번 죽어봐, 한번 더 죽일 거야 라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미국장과 관계없이 오늘 정도 그리고 내일 오전까지 요 정도를 좀 보고 있었던 건데,
내일 오전까지는 왜 봤냐? 오늘 만약에 어설프게 밀리면은 내일 오전까지 좀 흔들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제 생각에는 이 정도면은 좀 그래도 나름대로 진하게 흔들었다. 그래서 내일 오전에 빠른 시간 안에 조금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거는 종합지수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시장 하락을 보면은 일단 대만 그리고 니케이, 자, 일본과 대만을 한번 봅시다. 그리고 상하이까지도 볼까요? 어떤가요? 글로벌 아시아 증시 그리고 홍콩 당연히 봐야겠죠? 홍콩 보면은 중하권은 한 1% 마이너스 1%대,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강보권이에요. 결국에는 지금 미국 시장에 동조를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에서 이렇게 강보권으로 마감이 됐으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조금 빠졌지만은 바이오테크나 헬스케어 쪽은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뭐 환율이 조금 튀긴 한데 뭐 채권 수익률 이런 거 보면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지금 꺾일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또 빅스 지수도 그렇고요. 사실 이 빅스는 그 굉장히 등락폭이 커가지고 크게 의미 두기 힘든데, 이게 뭐냐면은 지금 당장 시장을 내리꽂을 이유를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시장 같은 경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내리는 거다. 이런 개념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전 세계에서 제일 강한 증시를 보인 건 맞거든요. 23년도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익이었고, 기타 이런 지표들을 보면은 딱히 뭐 이유를 찾기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 이제 제가 반등을 이야기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보시면 개인이 2시 한 40분 정도부터 매도가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슬슬 반대 매매 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들이 반대 매매가 시작이 된다고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반대 매매 조건이 좀 충족이 됐을 것 같아요, 개인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이틀이니까 내일부터 반대 매매가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내일 올라오더라도 반대 매매 수요일에도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내일 올리는 섹터 자체가 살려주려는 신용이 많은 그런 섹터를 올려주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은 반대 매매 회피 물량이 이렇게 마지막에 나왔다. 그리고 코스피에서 기관이 바스켓 매매를 하고 있네요.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는 크게 시장을 빠지지 않게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선물 포지션도 보면 그렇게 막 내리꽂으려는 움직임이 없거든요. 뭐 코스닥도 그렇고. 보시면은 선물도 장중에는 내렸지만 결국에 복귀를 시켰어요. 뭐 프로그램 물량도 뭐 엄청 많이 매도가 나온 것도 아니고, 다만 푸더션 쪽으로 조금 이제 해지가 들어와 있다. 왜냐면은 선물을 다시 회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해지를 잡아 놓은 거예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제가 이거 금요일에 코스피 이야기 드리면서 852포인트 얘기 드렸어요. 근데 오늘 월요일에 저점이 852포인트였네요. 그럼 제가 보는 기본적인 하락은 이제 떨어진 거예요. 기본적인 하락. 즉 6에서 7% 제가 통상 조정이 나오면 요거는 기본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 기본치가 채워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빠지는데 욕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정치예요. 이거는 조정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에요. 이 다음은 어떻게 빠질지 한번 지켜볼 뿐이고요. 이거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피도 이렇게 21선 이런 식으로 얘기 들었는데 지금 코스피는 제가 보기에는 좀 견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반등을 조금 모색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아까 전에 요수급 보시면 나오죠? 아마 세력들이 요거 보고서 좀 판단을 할 거예요. 아, 이제 개인들이 털리기 시작하는 구간에 들어가겠구나. 그럼 내일 정도까지도 그냥 흔들기 정도. 그럼 이제 개인이 우수수 털려 나갈 겁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만약에 진짜 내리 꽂는다고 하면은 813포인트까지 꽂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요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좋은 소식이거든요. 내일 반등 시도할 것 같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여기까지 안 갈 것 같다. 지금 그냥 반등 시도를 내일은 좀 할 것 같다. 좀 걸리는 시점이라고. 요거 제가 이미 2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 12시에서 1시쯤에 바닥 잡히는 거 보고서 이야기 드린 겁니다. 여기 걸리더라고요. 오늘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일단 코스 닥인데요. 어떤가요? 제가 정확하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빨간 선 그어드리면서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두 개 기억나시나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6에서 7%, 한 6.82% 정도 마이너스 잡히는 구간이다, 고점에서. 그래서 미니멈으로 빠지면 여기 정도까지 빠져야 된다. 그리고 얘가 박스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제일 유력하게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1번 시나리오 이게. 그리고 2번은 뭐냐? 10% 정도 빠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내일 또 한 방에 가지는 않을 것 같고, 뭐 내일이나 모레 요 정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이제 10% 정도가 빠지는 건데, 이러면 이제 반대 매매 다 터지는 겁니다. 개인도 죽는 거예요. 곡소리 나옵니다. 이제 내일부터 곡소리 나올 거예요. 오늘은 장 막판에 그냥 진짜 막 이 정도였으면은 내일부터 이제 욕 나오는 구간이에요, 이제. 오전에 그냥 흔들기 정도는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흔들기 정도 조금 해주고 이제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근데 오전에도 빠르게 흔들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흔들고 그 다음에 올려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겁주기 정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냐면 겁줄 때 이거 겁준 다음에 이렇게 올려오면 이제 여기서도 개인들 털릴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일 한번 툭 내려치고 올리면은 그때부터는 개인들이 좀 털리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래 놓고 이제 올린 다음에 올라오는 걸 봐야 돼요. 여기서 올라오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죽일지는 그 다음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트레이트로 이렇게 빠지는 게 조금 요런 모양새는 아니에요. 왜냐면 코스피가 지금 반등을 좀 시도할 것 같거든요. 근데 코스피가 반등 시도하는데 코스닥이 마냥 죽진 않아요. 그리고 안 좋은 소식을 제가 아까 하나 이야기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내일 반등의 주인공이 아마도 죄송한데 2차 전지이지 않을까. 내일 아마 반등을 2차 전지가 조금 만들 것 같아요, 여러분. 신용을 쓰더라도 이쪽에 쓰게 만들 것 같습니다, 세력들이. 나머지 섹터는 내일 아마 내일까지 뭐 흔들거나 조금 쉬게 만들면은 내일 모레부터도 신용 반대매매 엄청 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털어먹고 그 다음에 좀 반등 시도를 하지 않을까. 원래는 이거 빠질 때 제가 요 위에서 뭐라고 이야기 드렸냐면은 2차 전지가 쿠션을 해주고 다른 종목들이 조금 올라와주는 모습, 버티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정 아니죠. 이게 지금 제약업종 지수인데 종합지수는 지금 3일 빠졌는데 제약업종 지수는 며칠이에요? 6일 동안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3일 먼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일 제약업종이 의미 있게 반등한다. 요거는 조금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럴지 조금 모르겠어요. 얘는 그냥 내일 이렇게 쉬는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건 제가 지금 약간 좀 어떤 근거가 없이 제가 그냥 경험에 의한 데이터적인 거고요. 중요한 건 내일 2차 전지가 조금 반등 시도를 해줄 것 같다. 하락 잡히더라도 눌렀다가도 올라올 때 2차 전지가 좀 당겨주면서 뭐 그런 얘도 나쁘지 않게 그냥 조금 이렇게 이 정도 올라오겠는데 뭐 제약바이오가 주도를 하면서 2차 전지가 죽는다? 요건 아닐 것 같아요. 저도 이런 걸 조금 여러분이 좀 제 구독자분들 입장에서 아쉬운 소식일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올라올 때 또 얘기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반대면 털릴 거 털리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좀 다시 복구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일은 이렇게 쉬는 구간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겠고 저는 요번에 4월에 만약에 진짜 많이 빠지면은 코스닥은 어쨌든 813포인트 이하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내일 뭐 하루 반등하고 그 다음에 또 빠지더라도 여기 구간에선 좀 지지를 받고 이렇게 21선까지 이렇게 오면은 22선까지 올려놓지 않을까. 근데 여기선 도망쳐야 됩니다. 이게 좀 별로인 시나리오예요. 별로인 시나리오고 이렇게 빠졌다 올라올 때 이건 도망치는 시나리오를 제가 그려놓은 거고요. 그 일전에 만약에 여기서 반등해가지고 박스를 이렇게 만들어 줘가지고 5월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우리의 계좌는 늘어날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처음에는 2차전지 내일은 2차전지가 조금 오전 중에라도 힘을 쓸지 모르겠지만 내일 오후나 내일 모레부터는 다른 업종이 좀 주도를 할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의 계좌보다 우리의 계좌는 훨씬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제약업종 지수가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이클 때는 엄청나게 강하게 못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와, 그 9,000p 정도 넘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기대감은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 친구도 원래는 요 하단 라인 보이시죠? 여기 요 정도 라인 약간 7,900 라인 요 정도 구간을 조금 지지한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 빠르면은 내일 만약에 진짜 종합지수적으로 잡히면 요 정도에서 이제 바닥이 잡힐 것 같거든요. 이 위에 라인 내일 구간으로 따지면 한 7,950이에요. 지금 빠질 자리가 별로 없다. 그냥 내일은 약간 이렇게 아랫골이 닮아서 이렇게 쉬는 흐름을 좀 보일 수가 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날 뭐 아니면 뭐 주 말쯤 주 후반쯤 가가지고 이렇게 반등 시도를 좀 할 수 있다. 제약 업종은 제가 이거 왜 그러냐면은 셀트리온 그룹주가 조금 쉴 자리예요. 지금 바로 올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가 안 가고 뭐 HLB나 메지온 뭐 이쪽 애들이나 지금 아니면은 폐암 계열 애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오스코텍이라든지 아니면 브릿지바이오. 브릿지바이오 굉장히 좀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언제 재료가 나올지 모를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 드렸는데 오늘 이 친구가 FDA 2-1상 요거 IND 했습니다. 신청했어요. 근데 요거 신청했는데도 주가가 8%까지밖에 못 튀고 5%에 마감했어요. 근데 얘네도 참 마케팅을 못하는 게 만약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제이터를 좀 받았으면은 뭐 진짜 잠깐이라도 상한가라도 가던가 단기라도 시세를 낼 수가 있었었는데 지금 브릿지 같은 경우는 참 경영 못한다. 마케팅 못한다. 주가 봐야 못한다. 지금 이런 생각이 오늘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대로 폐암 계열 지금 조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저는 폐암 계열로 좀 직접적인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폐암 강조하는 거는 얘네가 흐름이 좋다는 거지 제가 가지고 있어서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지르지 마시라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셀트리온보다는 좀 플랫폼도 사실 얘네도 지금 조금 쉬는 흐름 보여야 될 것 같거든요. 얘네가 지금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 생각엔 셀트리온도 그렇고 지금 오히려 항암 계열 쪽이 조금 뭔가 움직임이 폭포가 나올 것 같다. 근데 뭐 모르죠. 내일 또 가서 뭐 얘네가 한 번 더 쳐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또 그때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일은 좀 더 2차 전지 쪽이 한 번은 이제 뒤에 흐름이 나올 것 같다. 왜냐면은 2차 전지도 에코프로나 이런 친구들 보면은
얘네는 이렇게 좀 지지하는 모습, 상단 행보를 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은 다른 종목들을 찍어 보면요 상당히 많이 빠졌어요. 이거 보면 얘네 보면 그죠? 이게 좀 조금 빠진 것 같아도 다들 10% 20%씩 빠졌거든요. 음양이라던가 뭐 나노신소재, 에코앤드림, CCC 스틸도 오늘 많이 빠졌고 고점 대비해서 보통 한 20% 정도씩 빠졌어요. 그리고 첨보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내일 아마 2차 전지 쪽에서는 반등 시도를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날이다. 근데 만약에 내일 지수가 반등 시도를 하는데 2차 전지가 튀면은 사람들은 무조건 2차 전지 사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랠리부터 못 가면 그 죽는 겁니다. 그때부터 죽을 맛일 거예요. 지수 올라가는데 뭐 이런 애들이 올리거나 반도체가 올라가거나 게임주 올라가거나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좀 하루만 더 여러분 참으시라. 하루만 내일 좀 잘 넘기시면은 조금 좋은 결과 같은 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오늘 우리 장중에도 그렇고 조금 빠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막 0.5%까지 빠지는 흐름 보이는데 어쨌든 이렇게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미소물 빠지고 있는데 이거 반등 얘기하고 있으면 저거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근데 반등 나올 것 같습니다. 미국이 설사 오늘 반등 못하더라도 내일 선물 땡기면서 우리 시장 조금 반등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돌파 시도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거 한 번은 돌파시킬 것 같아요. 왜냐면 얘네도 이걸 돌파시켜야지 이 위에서 해먹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죽이는 거는 너무 쇼칭이들 좋게 하는 것 같다. 쇼칭이들을 한번 속이는 그런 흐름이 한 번 나와야 될 것 같다. 미국도 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도 좀 반등 시도할 자리가 이제 와가고 있다. 또 얘 지금 6일째 빠졌잖아요. 근데 내일 좀 쉬더라도 한번 이제 치고 올라간다고. 근데 이제 걸리는 거는 5월 안에 여기 이렇게 치고 올라가도 여기로 뚫을 수 있냐. 요게 조금 물음표입니다. 이거 못 뚫으면 좀 재미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시총 상위주들은 조금 재미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물론 그때 가서 추적을 해봐야겠지만 저는 얘네가 계속해서 간다는 이런 느낌이 있더라도 뭐 5월 말이나 아니면 6월 초 진짜 길면 6월 첫째 주 요 정도에서는 바이오를 많이 정리할 거예요. 특히 상위주, 시총 상위주. 근데 시총 상위주가 아니라 뭐 중위나 하위 뭐 이렇게 좀 조그만 종목들은 개별 재료니까 좀 끌고 갈 생각이 있는데 시총 상위 쪽 애들은 5월 말이나 6월 초쯤에는 좀 물량을 많이 좀 잘라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쪽 좀 준비할 거예요. 왜냐면 리스크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그때 가서 또 제가 이 거시경제 환경이나 또 5월 FMC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정적으로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거를 보고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현재로서는 5월 말이나 6월 초에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할 것 같다. 그때부터는 미리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설사 9,000P를 못 넘더라도 일단 저는 이 9,000P를 넘었으면 좋겠는데 넘길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무조건 보장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서 여기 일단 뚫는 거 보고 그 다음에는 이거 뚫으면 9,000P 넘겠구나.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좀 시장 환경이나 뭐 아니면 타임 테이블 이런 거 보면서 좀 대응을 하겠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지지 받을 자리 852포인트 정확하게 딱 잡혀서 지지 받았다. 이거 금요일날 잡아드린 거죠. 그리고 반등 나왔을 때 이제 빠르게 21선 일단 회복하는지 보자. 이렇게 요거 좀 빨리 올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일은 2차전지 좀 강할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세력이 진짜 한번 신용 죽인다고 밀면은 813포인트까지는 각오를 해야 된다. 813포인트 가면은 그땐 쫄지 말자. 왜냐? 꼭대기에서 10% 빠졌으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쭉 당기는 반등 흐름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20에서 위에까지라도 안착시킨다고. 기회라고 이거. 이땐 또 그냥 살아난다고 막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때 도망친 자리입니다. 이거 제가 미리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대응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좋은 시나리오 나려면 당장 내일부터 반등 시도하는 게 좋다. 위에서 상단 박스 하는 거, 요거 나온 거. 네, 코스피가 더 갈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지금 코스닥을 더 하단으로 안 보는 겁니다. 제가 좀 아쉬운 거는 원래 어제 이렇게 그림 이렇게 그려지면서 이렇게 아리꼴이 될 것 같다. 만약에 오늘 오후부터 반등 시도했으면 딱 성지글이 될 뻔했는데 이게 조금 아무튼 빠지면서 21선 지진 해줬어요 코스피가. 근데 코스피는 21선 과연 깰까? 요거는 조금 물음표가 생겨요. 이런 것들 때문이라도 코스닥이 내일은 아침에 잠깐 흔들겠지라도 아니면 코스피도 잠깐 깼다가라도 이 21선 위에 얹어서 내일은 끝내지 않을까. 좀 이런 걸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코스피 종목도 수급을 보면은 꺾일 수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일부러 요 아래쪽은 최신 데이터라서 가리고 있는데 여기 받으리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보시면 늘고 있어요. 이 거래량이 뭐냐면요. 지금 삼성전자가 견고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삼성전자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가 부러지질 않아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계속 버팁니다. 이게 반도체주들은 좀 빠지고 있는데 흔들리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버티고 있다는 거는 그래도 우리 시장 부러지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보면 하이닉스도 부러질 의향 없죠. 지금 200에서 오히려 돌파 시도할까 언제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라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제 눈에는. 그래서 또 기관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잡아주고 있죠. 기관들이. 이런 거 보면은 코스피가 지금 부러질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단기적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흔들 수 있는데
코스피가 좀 버티지 않을까. 그리고 4월 말이 되니까 이제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이 또 한번 나와야겠죠. 이거 언제 나올 것 같다?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빠르면 내일 오후부터.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이유로 단기적으로 시장이 죽더라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죽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반등 나오는 거 한번 보고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재수가 없으면은 여기서 반등 나와도 21선 올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죽여버리는 수가 있거든요. 요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FOMC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요거 지나면 제가 보기에 랠리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이게 코스닥은 상승 제한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요거 올라오는 것도 엄청난 거거든요. 지금 당장 코스닥이 10%라면 내 계좌는 아무리 못해도 15%에서 20%는 수익이 생긴다고요. 이제는 2차 전지가 신고가를 막 때려가서 막 돈을 다 잡아먹고 가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요런 거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대학 업종 종목들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볼까요? 알테오젠 같은 거 요날 노란 시그널이 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윗꼬리 달면서 없어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요런 종목들도 최소한 요번 상반기 랠리 끝나기 전에 노란 시그널 요런 거는 한번 만들지 않을까. 알테오지딘이 됐든 뭐 HLB가 됐든 메이지온이 됐든 얘네가 지금 과열 시그널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가 과열 시그널을 하나쯤은 만들 것 같단 말이죠. 셀트리온 제약에서만 지금 이거 한 번 떴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쭉쭉 눌러 내려찍고 있는데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지금 배당이 언제죠? 얘가 이번 주 금요일 28일이에요. 그럼 얘네 3사 배당까지는 조금 소화하면서 이렇게 옆으로 좀 횡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21선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좀 지지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뭐 알테오진 같은 거 질문 많이 주시니까 얘를 예로 많이 드는데 제가 좀 동삼 삼아서 요 위에서 이거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는데 이거 추매하라고 막 얘기 못한다. 최소한 20일이라도 지지 받아야 되는데 이게 200까지 빠질지 어떻게 하냐. 바꿔서 이거 지지하는 거 기다려야 된다.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진정세를 보여야 된다. 꼭 바닥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진정세 보이고 턴 나온 다음에 사면 어때? 지금 거래량도 없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기관이 물량 잡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외국인이 날린다고 했잖아요. 에코프로에서 그런 흐름이 나왔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볼까요? 에코프로를 보면요. 기관이 잡아주다가 이게 지금 그 물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초기에 기관이 잡아줬습니다, 물량. 그래놓고 외국인이 땡기는 거예요. 외국인이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수급의 교차가 생겨요, 이렇게. 지금 보시죠, 수급의 교차. 근데 알테우진을 보면요, 지금 어쨌든 시장에서 의미가 있는 그런 친구잖아요. 기관이 여기서는 기관이 물량을 잡아줬어요. 그래서 올리고 여기서 차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물량 누가 받아가나요? 개인이 받아가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외국인이 지금 주축하고 있어요. 어디부터? 이 꼭대기랑 이 빠지는 것부터 계속 외국인이 받아주고 있다고요. 외국인이. 이 외국인이 한 번은 날릴 거라고요. 그러니까 쫄지 말라고요. 한 번은 날릴 거라고. 근데 제가 보는 거는 어쨌든 저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죠. 저는 5월 말에서 6월까지 얘가 만약에 시세 못 내잖아요. 그러면 이거 물량 줄일 것 같아요. 다는 안 줄일 것 같아요. 만약에 시세가 안 나오면. 시세가 나왔다. 그럼 다 줄이겠죠. 이 부분에서. 시세가 안 나오면 물량을 일단 줄이긴 줄일 겁니다. 시세가 나오는 걸 기대한다 하더라도. 왜냐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되거든요. 얘네가 이 외국인이 물량을 잡은 다음에 이게 당장 다음 달 5월에 갈지 6월에 갈지 아니면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았다가 외국인은 계속 들어온다고 가정을 합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한번 쑥 죽여버릴 수가 있어요. 시장 빠지면서. 그때도 외국인이 받을 수도 있고 개인한테 잠깐 물량을 넘겼다가 다시 받을 수 있거든요. 외국인은. 그래놓고 날릴 수가 있어요. 모든 시나리오를 다방면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단 수급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비교를 해드린 거고요. 아무튼 개인 물량은 되게 잘 나오고 있다. 뭐 알테오젠 이런 경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200일선 깨면서 조금 우려감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200일선을 지지 못하고 깨지고 그리고 200일선 바로 못 올렸죠.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를 할 수가 있다. 좀 쉬는 흐름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한숨을 쉬곤 했죠. 그러면서 지금도 아직 바닥이 잡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나. 외국인이 조금 잡아주긴 한데 시간을 조금 끌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방향은 나쁘지 않다. 셀트리온은 특히 그리고 이쪽 그룹주는 시장이 여름에 하락이 나온다고 해도 해지 종목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네가. 그래서 너무 시장에 연연하기보다는 이 셀트리온 그룹주는 좀 더 개별주적으로 접근을 하자. 좀 이런 식으로 셀트리온 보유자 분들께서는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지수에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종합지수 이렇게 얘기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은데 코스피도 뭐 제가 이야기 드린 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코스닥도 오늘 그냥 걸리는 자리까지 왔다. 이제 이 아래로 가면 기분이 나쁜 거고 여기서 반등해 주면은 이제 그냥 보는 길대로 간다. 뭐 이렇게 또 좋은 소식과 안 좋은 소식도 준비해 드리면서
오늘 영상 뭐 요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종목들이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수급적으로도 크게 뭐 어떠한 섹터에 뭐 돈이 몰리고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거든요. 솔직히 제약 바이오도 저도 가지고 있지만 이쪽 섹터에 오늘은 잘 버텼지만 엄청나게 뭐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간다? 요건 아닌 것 같아요. 오늘의 의미를 간지다고 하면은 한 2차 정지 정도에서만 좀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보인다. 요렇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흐름도 내일 오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 내일이 조금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 추세를 돌린 데 있어서 종합지수 쪽으로나 업종 쪽으로나. 그래서 내일 오전에 한번 우리 면밀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올린 영상이 좀 인기가 많아가지고 제가 주말 내내 기분 좋게 보냈습니다. 항상 댓글 많이 길게 꼬박꼬박 남겨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좋은 콘텐츠를 많이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